정석 씨도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제 지금이 편하고 좋은데.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이 맨날 물건들 줄이나 맞추고 알람이나 맞추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왜 이런지 알아요? 너무 씻어서 그래요. 하루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씻어요. 난 이렇게 사는 거 진짜 지긋지긋해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제 막 살 거예요. 손도 안 씻을 거고, 그래 이런 거 정리도 안 할 거예요. 길을 걸을 때도 보도블록의 틈은 절대 밟지 않으며 철저한 위생관념에 몇 번이고 확인하는 문단속으로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유형의 사람들.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강박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20대 젊은 층에서 강박증 환자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불안한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강박증을 떨쳐버릴 수는 없을까? 오늘의 주제, 강박증 벗어나기.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강박증이잖아요. 네. 우리가 평소에 뭔가 좀 불안해하거나 좀 네.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 강박증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강박증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강박증은 어떤 생각이나 네. 또는 이제 생각에 따라서 행동,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요? 예,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원하지 않는데 네.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하는 사람은 네. 이건 할 필요가 없는데 또는 하고 싶지 않은데 네.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멈출 수도 없고 멈추려고 노력하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네. 것이 강박증이에요. 아마 오늘 강박증 주제를 듣고 네. 방송 보시면서 나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또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저희 ARS 전화 060-800-7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전화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전현수 박사님의 저서 생각 사용 설명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강박증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네. 가장 먼저 그 네. 증상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제 정상 말하기 전에 네. 이제 강박증은 신경증의 일종이에요. 네. 신경증의 이제 일종인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강박증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또 생각 내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보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이요? 예, 문을 잠궜는지, 네. 또 가스 밸브를 잠궜는지 확인하는 그게 주로 많고 주로 이제 많은 게 손 씻는 거. 손 씻는 예, 거. 뭐가 묻은 것 같고 균이 묻은 것 같아서 이제 손을 씻는데 그게 뭐가 좀 붙어 있는 것 같고 해서 예. 또 계속 씻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은데 어떤 경우는 좀 심한 경우는 네. 자기가 어디서 뭔가 끔찍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안 좋은 일 같은 거요? 안 좋은 일. 예를 들면 차 운전하는 사람 같으면 운전하다가 나무 차를 탁 박은 것 같은 느낌. 또 운전하다가 누구한테 막 욕을 한 것 같은 느낌. 뭔가 하여튼 자기가 안 좋은 걸 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그래요. 이건 이제 심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강박증도 보면 가볍고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이건 좀 이상하다, 심하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박증의 어떤 정세도 스펙트럼처럼 네. 좀 약한 것부터 심한 것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한 강박증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정신병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망상이 아닌가 예. 할 정도로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게 정신병이냐 네. 또는 강박증이냐 하는 그 기준은 정신병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실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뭐 자기가 어떤 대비도 하고 뭐 처리도 하려고 하는데 강박증은 혹시 그럴 수도 있다. 네. 물론 아닐 거야 하고 알지만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강박증의 정세라는 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닐 텐데 하면서도 그 순간은 혹시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해서 그 순간에는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맞나 내지는 요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서 불안을 떨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게 다 강박증 증세예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내가 강박증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이래 좀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네. 그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에서 교수들이 만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2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14가지는 강박 사고에 대한 거예요. 강박적인 생각에 대한 거고 13가지는 강박적인 행동이에요. 네. 그래서 몇 개 해당되면 뭐다 이래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게 있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좋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박사님께 사전에 몇 가지 항목을 받아왔거든요. 27가지 모두는 소개를 따로 또 홈페이지에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10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서 내가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끝낸 일을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횟수만큼 하기 전에는 절대로 끝낼 수 없는 행동이 있습니까? 배우자나 애인이 당신 몰래 당신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자해 또는 자살에 대한 생각 외에는 어떠한 생각도 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까? 집을 나선 후에도 모든 것을 제대로 단속하고 나왔는지 끊임없이 생각합니까? 동물이나 지저분한 사물에 너무 가까이 갔다고 느꼈을 때 손을 씻습니까? 식탁보나 양탄자가 정확하게 바로 놓이지 않았다고 생각해 다시 위치를 조정합니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했던 말을 크게 소리내어 반복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물건을 사용하기 전으로 몇 번씩 만져보는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한 후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었는데 책상이나 옷장 또는 다른 장소를 다시 정리하는 일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일단 10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10가지를 자세히 보면 네. 5가지는 강박적인 생각, 강박적인 사고예요. 그 이제 6번부터 10까지 읽었죠. 네. 그 뒷부분은 이제 강박적인 행동이에요. 네. 그래, 예. 박사님, 제가 지금 얼핏 체크를 해보니까 예. 저는 한 3가지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3가지 같으면 약간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왜냐면 이게 이제 함부르크 대학에서 만든 게 총 27가지예요. 네. 27가지 중에 이제 14가지는 강박적인 사고에 대한 거고, 예. 13가지는 강박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어떤 분류를 해놨어요. 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강박적인 게 없을 확률이 높다. 또 두 번째는 강박적인 게 있을 확률이 높다. 네. 하나는 강박적인 게 확실하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으신 분은 27가지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네. 강박적인 사고, 행동, 그 분류를 해서 몇 개인지 하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오늘은 10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네, 네. 일단 제가 3가지라고 말씀드렸더니 네. 경계선이라고 예,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10개 중에서는 그 좀 정도가 심각하다. 한 몇 개 이상이면 좀 심각하다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생각하실까요? 27가지 중에서 예. 10가지를 뽑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략 한 3분의 1 조금 더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6개 이상 되면 예. 거의 문제가 있다 보면 될 겁니다. 6개 이상 되면. 그렇군요. 네. 그럼 본인을 지금 자가진단 해보셨을 거니까 네. 한 번 더 27가지 꼼꼼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27가지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체크리스트를 보고 예. 이제 체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기가 노력을 해서 네. 또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있다가 한번 또 체크해보고 하면 노력을 하면 그게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무 높다 해서 네. 뭐 이래 겁낼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체크해 보시고 노력한 후에 계속해서 또 체크해 보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증상 확인해 보시고요. 강박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할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뭐 정확한 뭐 이런 통계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 정신과 교과서에 보면은 네.
0.05%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숫자만 들었을 때 많지 않은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인데요. 많지 않죠. 0.05 같으면은 뭐 하여튼 그래 많지는 네. 않아요. 근데 이제 미국 저 책에 보면은 예. 교과서는 아닌데 강박증을 주로 치료하는 의사들이 쓴 책에 의사가 쓴 네. 책인데 거기에는 보니까 40명에 1명. 그럼 한 굉장히 2.5% 많은데요? 정도 되죠. 예. 이게 나라마다 좀 그 민족의 특성마다 좀 다른 게 있나 봅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했는지 이제 그 연구 방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강박증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정신병이나 정신적인 문제 네. 이거는 꼭 생각해야 될 게 기질적인 문제하고 환경적인 문제예요. 정신병 비슷하게.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타고는 이제 태어날 때 어떤 그 상태였나 하는 기질적인 면, 네. 기질적인 건 유전적인 거하고 또 연결되겠죠. 예. 하는 거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서 생활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 있었나 이것이 어떤 강박증에 관계를 줘요. 예.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히 있다. 하는 연구는 돼 있어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몇 %에서 정확하게 유전되는 이 말은 없고 그냥 유전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연구는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가 약간 강박적인 성향이 있다면 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이거는 주로 부모님이 이제 아이가 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이한테 정리정돈을 확실히 해라, 철저히 해라, 삐뚤어지면 막 혼을 낸다든지 예. 좀 너무 엄격하게 하면 그런 거는 이제 강박증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강박증은 강박증적인 성격을 가진 예. 사람들한테서 많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란 건 어찌 보면 좀 기질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예. 물론 뭐 성격도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람마다 성격이 좀 있잖아요. 예. 깔끔하고 철저하고 빈틈없는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는 이래 강박증 환자들 이래 보잖아요. 보면은 뭔가 강박증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정신불건강의 토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강박증이 보통은 이제 한 청년기나 또 초기 어떤 성인기에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때 이래 보면은 뭔가 안 좋은 거로 고민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뭔가 다른 일로 많이 불안해 한다든지 하여튼 좋지 않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들을 좀 하다가 강박증이 생기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정신불건강의 토대 그 위에서 그런 강박증이 생긴다 볼 수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뭔가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았어요. 또 오빠도 그렇게 좀 정신이 건강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안아서 아버지하고 오빠가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인 이 여자는 얼굴도 이쁘고 또 공부도 잘하고 착실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런 환경 속에 뭐가 막 날아다니고 막 어떤 안 좋은 말이 오고 가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생활 속에서 거기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뭐 이래 중재도 못하고 그만두라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속에서 어찌어찌 뭐 이래 생활하던 어느 날 네. 체중계를 탁 봐요. 체중계를 보더니 체중계에 올라가요. 올라가다 그다음부터는 계속 체중계만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체중계에 어떤 집착하기 전에 네. 어떤 정신불건강, 심적인 고통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죠. 있다가 그런 거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정신불건강의 토대가 있으면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 어떤 강박증을 안 생기게 원한다면 네. 이 정신불건강의 토대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그러면 일단 정신이 건강해지면 이런 그렇죠. 증상들도 안 나타난다는 그렇죠. 거네요. 정신이 건강한 데는 아무것도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또 건강한 정신을 위한 예. 방법들, 조언들 막 예. 생각이 나면서 그렇죠. 자, 오늘 배우는 이 강박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네. 이제 강박증은 오늘 이런 주제를 택한 것도 강박증은 치료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가요? 예, 치료 쉽지 않고 예.
약도 그렇게 막 바로 탁 이래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병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강박증을 또 잘 극복한다면 살아가면서 어지간한 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아, 정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박증을 택했거든요. 네. 강박증이란 것도 어째 보면 생각의 일종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면 예. 강박증이 없을 수 있어요. 생각을 효과적으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괴로움이 하나도 없어질 수 있는 그 터전이 되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강박증을 치료하려면 강박증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강박증이 어떤 건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강박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네.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마음적인 측면, 마음의 어떤 측면? 속성, 예. 또 마음의 본질이랄까,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 이런 것에 입각해서 강박증을 설명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이 뇌과학적인, 뇌에서 무슨 일이 있나, 네.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이 또 강박증을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예. 둘 다 가능해요. 그럼 내가 볼 땐 둘이 일치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마음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면 네.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치료를. 또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이걸 충분히 이해하면 예. 어떻게 또 이걸 극복해야 될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걸 좀 설명을 먼저 좀 할게요. 네. 그럼 마음부터 네, 들어볼까요? 마음부터 좀 네. 설명할게요. 마음적인 측면에서 이 강박증을 설명해 보면 우선 마음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은 보면 결국 병이라는 것도 마음에 생기잖아요. 강박증도 마음에서 생기는 거고 이 마음의 원리가 마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 부처님이 마음인데요. 뭐하라 한 거예요. 아, 몸도 우리 게 그렇군요. 아니고 마음도 우리 게 아니에요. 예. 몸은 몸이 움직이는 원리에 따라 움직여요. 마음은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 내 마음이라 하잖아요. 네. 내 몸, 내 마음이 아니에요. 몸은 어찌 보면 몸의 것이고 마음은 마음의 것이에요. 우리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에서 무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라는 것은 나도 아니면서 영향받는 나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남이라 볼 수 있어요. 어렵지만 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관찰을 자꾸 해보면 안 돼. 네. 말장난이 아니에요. 실제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음의 어떤 원리, 움직이는 원리가 크게 두 가지 원리에 따라 움직여요. 네. 하나는 마음은 언제나 어느 곳에 가서 그곳에 영향을 받아요. 마음은 어느 곳에 안 갈 수는 없어요. 절대로. 네. 안 가는 건 없어요. 나는 아무 데도 안 간다는데 아무 데도 안 간다는 그게 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등대와 똑같아요. 네. 등대가 밤이 되면 불을 비추잖아요. 그럼 어딘가를 비추잖아요. 그래서 그 비춘 곳을 볼 수 있잖아요. 또는 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듯이 마음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 어느 곳을 가요. 가서 그곳에 영향을 받아요. 네. 강박증으로 갔다면 강박증에 영향을 받아요. 불안하겠죠. 네. 그리고 마음은 자세히 보면 한 번에 한 곳을 가요. 마음은 절대로 두 곳을 못 가요.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가서 그곳에 영향을 받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강박적으로 안 가려면 다른 데를 가야 돼요. 그래요? 다른 데 가는 걸 확고하게 하나 딱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원리를 잘 알면 치료도 거기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뭐 알파고 뭐 하잖아요. 네. 그 만들고 나면 다른 데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마음의 원리를 잘 알면 병이 왜 나는가도 알고 병에서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 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첫 번째 원리는 마음은 어딘가에 가서 그곳에 영향을 받는데 한 번에 한 곳을 가요. 네. 그래서 강박적인 곳으로 가서 강박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불안한 생각을 해서 불안한 영향을 받고 안 가려면 다른 곳을 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곳을 하나 확실히 만들어야 돼요. 그게 마음의 첫 번째 속성이에요. 네. 마음의 두 번째 속성은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그걸로 길이 나요. 네. 마음이 원래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뭐 그건 이제 자세한 건 뭐 다음에 또 설명. 어쨌든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그걸로 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증은 강박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걸로 가는 거예요. 왜 강박증 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강박적인 생각이 불안한 생각이에요. 네.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한 거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 길나게 만들고 그 다 불안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보면
강박증은 강박증적인 불안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결과로 강박증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적인 설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많이 한 거예요. 예. 많이 하지 않고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모든 중독 현상이 다 그래요.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하는 길이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어요. 네.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뇌는 이 강박에 관계되는 뇌 부위가 있어요. 네. 뇌 부위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탁 하잖아요. 그럼 생각 한번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씻어야지 하면 손 씻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다음 다음 생각으로 진행이 돼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자동으로 변속이 돼요. 다음 생각을 탁 넘어갈 수 있도록. 근데 강박증이란 건 뇌에서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네. 하고 행동했어요. 근데 여기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동 변속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게 되고 또 씻게 되고 어떤 거는 뭐 행동으로 안 따라가는 요 생각을 계속 하는데 왜 하냐면은 요 생각 우리가 이 뇌는 어떤 생각이 딱 있잖아요. 네. 그럼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나 안 됐나는 오류를 검증하는 또 부위가 있어요. 네. 근데 이 강박적인 사람은 요 생각이 탁 나면 아,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하는 게 탁, 오류 불이 탁 켜져요. 그래서 이걸 또 해요. 예. 하고 난 데는 또 이게 또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부위가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이걸 안 하잖아요. 네. 그럼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신호가 일어나게끔 그 부위가 있어요. 뭔가가 어쨌든 잘못됐네요.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골목길을 가다가 컴컴한 골목도 약간 물체가 나타나면 이게 발동해야 돼요. 네. 아, 내가 여기서 적절히 좋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날 것 같다. 이게 하는 건 괜찮잖아요. 아까도 네. 여기가 뭔가 이상한 현상이 있다고 되는데 네. 강박증은 이러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그냥 손 씻고 그 다음은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이때 이런 것들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어떤 요 강박에 관계되는 부위가 내부예요. 네. 사고에 관계되는 부위, 행동에 관계되는 부위. 요것들이 하고 나면 자동으로 이래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 넘어가끔 하는데 관계되는 것이 아, 뭔가 이거 오류가 있다. 네. 또는 이걸 안 하면 큰일 나는데 하는 그런 부위들이 각각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이름들을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네. 사고가 자동 이래 변속되는 건 꼬리핵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행동이 자동으로 변속되는 거는 피각이에요. 피각이라는 피각? 게. 예, 네. 피각. 그 다음에 이제 오류에 관계되는 거는 시각피질이라고 있어요. 예. 시각피질. 그 다음에 이거를 마치 안 하면은 이상한 일이 날 것 같다. 그건 이제 주로 심장이나 어떤 위하고 관계되는 중추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상한 신호들이 오는 거예요. 네. 심장이 뛴다든지. 그런 게 대상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뇌 부위가 네. 이 강박증하고 관계되는 부위예요. 그래서 강박증은 이 뇌 부위에서 이 활성화되는 게 생겨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는 보통 한 번 하면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있는 거예요. 있으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가 활성화가 안 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요런 것을 주로 연구한 사람들 이래 보면은 이 PET, PET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양성자 방출 단청 촬영 검사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이 뇌 촬영 중에 아주 그 고도의 촬영이죠. 그걸 해보면은 강박증 있는 사람들은 이게 활성화돼 있어요. 활성화돼서 이게 자칫하면 이게 불이 팍팍 켜지죠. 그럼 그에 따라 하는데 이제 치료가 되면 이런 것들이 활성화 안 돼요. 그렇게 뇌과학적인 측면으로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와, 굉장히 비슷한데 뭔가 확실하게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저번에 우리 정신병 그거 할 때 그 사람들한테 그게 실제라 그랬죠. 네. 강박증 환자는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로서는 이런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마음적인 측면, 뇌과학적인 측면 네.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치료법도 왠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나눠서 하는 게 듭니다. 좋죠. 그럼 마음적인 측면의 그렇죠. 치료법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이미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답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네. 이제 아까 이 강박증이라는 거는 강박적인 생각이나 행동으로 많이 간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많이 가야 돼요.
다른 곳으로. 강박적인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아닌 예. 다른 곳으로 많이 가게 해야 되거든요. 네. 새로운 길을 내야 돼요, 사실은. 네. 저쪽으로 난 길을 이제 가지 않고 가지 않으로써 폐쇄시키고 새로운 길을 내야 되는데 새로운 길은 현재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현재 집중해서 그런 이제 전에 어떤 많이 갔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네. 가고 싶은데 이래 가는 것은 점점 더 악화시킨다 하고 다른 데다가 억지로라도 자꾸 가게 해서 새로운 길이 나서 네. 말하자면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전에 같으면은 강박증으로 많이 갔잖아요. 이제는 현재 자기가 뭐 양치하면 양치하는데 밥 먹으면 밥 먹는데 네. 또 그리고 강박적인 생각이 탁 나면 그걸 탁 알아차리고 현재로 돌아오는. 네. 그래서 현재로 가는 길을 충분히 내서 이제 강박증으로 가는 그 어떤 경향 이걸 이제 줄이는 거. 이게 그 마음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치료예요. 네. 지금까지 사실 그런 강박증은 네.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렇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노력을 하면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면 지금까지 떨치려고 노력을 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손을 씻었을까 안 씻었을까 또는 문을 잠궜을까 안 잠궜을까 할 때 그게 불안하니까 정말 내가 잠궜나 안 잠궜나 네. 어떻게 하면 그걸 잠그지 또 내지는 문을 안 잠궜으면 도둑이 들어올 텐데 해서 그에 관계되는 거는 많이 했죠. 예.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니까요. 그거는 악화시키는 노력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큰 테두리를 보면 그것들이 전부 다 강박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 당사자로서는 거기서 뭔가 안심을 하려고 네. 불안을 떨치려고 했지만 그것들이 다 불합리한 생각의 연속이에요. 그 마치 우리가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서 나오려고 막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럼 네. 더 빠져요. 맞아요. 늪에 빠진 사람이 가장 좋은 방법은 체표 면적을 크게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자로 딱 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다 누가 오면 이제 요청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강박적인 것도 거기서 자기는 잘 살아보려고 또 찝찝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좀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올바른 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점점 악화된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강박적인 생각이 나고 불안할 때 그걸 멈추고 예. 올바른 노력했으면 강박증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것이 강박적인 것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걸 알고 그다음에 마음의 그 속성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돼요. 예. 아까 내가 설명한 마음은 어느 쪽으로 한 곳으로 가고 간대로 길이 난다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하는 노력은 다른 차원의 노력이에요. 그리고 강박증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도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와요. 전에는 무작정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강박증이 생각이 난 거를 가지고 왜 나지 하진 절대로 하지 말고 돌아오는 노력을 해라 무조건. 또 가더라도 그건 예. 상관없다. 돌아오는 노력 하루에 수천 번이라도 돌아오는 이 노력에 의해서 당신은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바르게 알고 예. 바른 노력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고 또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치료자와 더불어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군요. 마음적인 측면 네. 어렵지만 만약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치료할까요? 뭐 아까 이제 설명한 것에 뭐 답은 다 있지만 다시 또 좀 이야기를 하면은 네. 아까 뇌과학적인 측면 볼 때는 요 특히 세 가지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사고 네. 사고가 이게 자꾸 반복돼요. 이게 자동 변속이 안 되고 그래 되면서 요 시각 피질이 안 돼서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일을 안 하면은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대상회라는 부분. 요 주로 세 가지예요. 네. 물론 이제 행동도 포함될 때가 있죠. 근데 요거를 우리는 강박증의 뇌 삼악당이라 그래요. 세 명의 악당이라 그래요. 요 놈들이 계속 활성화되는데 예. 이게 활성화 안 되도록 해야 돼요. 활성화 안 된다는 거는 그런 강박적인 생각이 있을 때 네. 다른 걸 해야 돼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 네. 예를 들어서 강박증이 없다면
손 한 번 씻고 나서는 다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예. 뭐 절로 걸어가든지 뭐 밥을 먹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억지로 변속이 된 거예요. 아, 그렇죠. 억지로 변속된 예. 거죠. 왜냐하면 이걸 하고 있으니까. 해서 요거 다음엔 또 다른 걸 하는 거죠. 여기 놔도 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억지로 변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전에 같으면 요런 것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것에 따라가는 데서 이것을 자동으로 안 하고 이 수동으로라도 어쨌든 이거를 자꾸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들이 활성화 안 되면서 나중에는 이게 자극이 잘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시스템이 이래 가동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런 이제 뇌과학적인 측면을 잘 알고 일단 뭔가 손을 씻는다는 걸 예를 들면 손을 씻어야지 하면 여기서 잘못된 정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강박적인 신호가 왔다. 네. 이건 내가 따르면 안 되는 점점 더 이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예. 잘못된 정보다 하고 이거를 딱 일단은 의식적으로라도 안 되더라도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따르면 점점 이쪽이 활성화돼서 예. 가만히 있어도 이게 활성화된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따라서는 안 된다. 예. 하고 억지로 다른 걸 해야 돼요. 다른 걸 하는데 이제 이 연구자들이 한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이 강박적인 충동은 한 15분 간다 그래요. 15분. 15분이요? 예, 15분. 그러니까 이 15분을 잘 버티면 돼요. 15분 지나면 그게 충동이 사라져요. 물론 뭐 더 빨리 사라진 사람도 있겠죠. 예. 그래서 15분을 잘 견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예. 그래서 15분 동안 죽었다 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일을 하든지 자기가 예. 좋아하는 일을 하든지 뭐를 하고 나면 예. 이 강박증 있는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시각 피질이나 대상회에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거든요. 근데 15분 동안 다른 일을 하고 봤더니만 안 해도 아무 일도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문을 내가 잠그고 왔나 도둑이들 뭐 어떻게 하나 했지만 이런 걸 믿고 잘못된 정보라 처리하고 그냥 회사에 출근했어요. 그걸 자꾸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 네. 따를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점점 더 이것이 주는 압박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15분 동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네. 15분이 안 되면 뭐 1분이라도 2분이라도 5분이라도 자기가 그 시간을 딱 정해서 예. 그때 다른 일을 자꾸 하면서 수동으로 변속을 자꾸 시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도 괜찮아요. 15분 동안 하고 나면 예. 이제 선물을 하나씩 주는 뭐 스스로에게 예, 선물을 주는 스스로에게 거예요? 선물 주는 뭐 또 스스로 격려해도 예. 당신 이제 나는 15분 견뎠다. 또는 15분만큼 좋아졌다. 이럴 수도 있고 실제로 뭐 맛있는 걸 하나 먹는다든지 네. 하여튼 선물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보상을 좀 주면서 네, 그렇죠. 좀 이렇게 부추기는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힘이 들다 이러면 약물에 좀 도움을 받아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보면은 그 요즘 뭐 세로토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SSRI 뭐 네. 약제 이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세로토닌이 또 이 강박증에 관여돼 있다고 연구가 돼 있어요. 예.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약을 쓰기도 해요. 쓰기도 하고 또 다른 기제로 예. 또 강박증에 쓰는 약도 있고요. 또 이제 아주 심할 때는 정신병에 쓰는 약을 또 쓰면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방금 이야기한 노력들을 하게끔 도와주면서 약도 쓰거든요. 네. 약도 쓸 때는 처음에는 그 일반적으로 이제 SSRI를 해서 세로토닌이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그럼 많이 일에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 약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경로로 쓰는 약도 또 있어요. 네. 쓰기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너무 심한 경우는 이제 정신병에 쓰는 약을 소량 좀 쓰면 또 효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약물도 도움이 돼요. 근데 약물 없이도 방금 말한 어떤 마음적인 노력 또 뇌과학적인 측면에 그걸 잘 알고 그걸 실천해도 네. 약 없이도 얼마든지 좋아진 사람도 많아요. 그렇군요. 네. 이게 불치병이 아닌 만큼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스스로 좀 노력을 끝없이 한다면 네.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렇죠. 박사님께서 실제로 이 강박증 치료하신 경험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들어서 네.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뭐 강박증은 뭐 경험이 많죠. 예. 왜냐하면 강박증 환자가 꽤 많이 오거든요. 오는데 이제 이 환자가 좀 특별한 환자였어요. 예. 좀 심한 환자였어요. 아까 처음에 강박증이 어떤 증상이 있나 할 때 좀 심한 증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뭐 끔찍한 일을 한 것 같고 그런 증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이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고 나면 내리면은 이제 우리 병원에 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오거든요. 네. 오면 자기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을 때린 것 같은 자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에서 누굴 만나면 그 사람한테 욕을 한 것 같고, 또 심한 경우는 자기가 어디 이제 직장 가면 출근하는데 만난 사람을 자기가 죽인 살인한 것 같은. 심각하네요. 그래서 심각하죠. 예. 심각한 그 이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약도 일반 강박증에서는 약도 쓰고 정신병에서는 약도 쓰면서 예. 이제 상담도 하고 정신치료도 했어요. 예.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강박적인 생각을 멈추나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은 이제 명상이나 불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뭐 써볼 수 있는 건 충분히 써본 거죠. 네.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멈추는 방법으로 제시를 한 게 아까 말한 마음의 원리 있잖아요. 네. 마음의 속성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강박적인 거로 가는 거는 자꾸 악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강박적인 생각이 나면 스톱하고 현재로 돌아오라. 그래서 현재 돌아오는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훈련을 많이 하게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전에 놓는 방법이에요. 네.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네. 그 비구들한테 그 마치마니까야라고 있거든요. 예. 초기경 거기에 생각 중지의 경이란 게 있어요. 이제 거기는 보면 이제 그 비구들한테 한 거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죠. 삼매나 선정을 닦을 때 다른 데로 생각할 때 어떻게 처리해라 하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인 생각 다스리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생각을 다스리는 5가지 방법이 있다 하니까 뭐 자기가 적더라고. 네. 적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실천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아.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하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뭐 안 좋은 일이란 건 화가 난다든지 욕심이 생긴다든지 또 어리석어지는 네. 그런 생각이 났을 때 제일 첫 번으로 이 5가지는 5가지 단계예요. 첫 번째 방법이 실패하면 두 번째가 실패하면 세 번째. 네. 첫 번째 단계로는 그 생각 말고 좀 더 다른 건전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를 보고 좀 성적인 뭐 욕망이 일어난다 네. 하면 어머니를 떠올린다든지 또 내지는 옛날에 자기가 뭐 수행했던 거 또 예. 부처님을 떠올린다든지 하여튼 건전한 대상을 떠올리면 이것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없어질 예.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방법. 예. 첫 번째 어떤 자기한테 뭐 안 좋은 생각이 들면 다른 걸 해서 이거를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해요. 네. 이거를 떠올려도 계속 뭐 그 생각이 나면서 영향을 계속 받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두 번째 부처님이 제시한 두 번째 방법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된다는 거, 네. 괴로움을 초래한다는 거, 그거를 자기가 생각해요. 아. 보통은 자기한테 좋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한테 손해보고 또 내한테 해가 되고 또 괴로움을 내한테 준다 하면 네. 그 생각을 보통 스톱해요. 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생각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멈춰지면 뭐 더 다음 단계를 할 필요 없죠. 그게 또 안 된다. 안 되면 억지로라도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 생각에 관심도 안 가지고 마음이 글로 안 가게끔 해요. 근데 마음은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라는 거기로 이제 딱 가는 거죠.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딱 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 생각을 철저히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또 뭐 성공하면 뭐 끝내면 되죠. 네. 그게 만약에 안 된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이것이 이제 왜 이런 게 있나 근본적으로 있게 하는 어떤 힘이 있겠죠.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내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또 내가 허황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 원인을 어떻게 다스려 보는 거예요. 그래 보고 거기에 성공하면 또 뭐 끝내면 돼요. 예.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를 악물고 완전히 뭐 사생결단을 내는 거죠. 예. 이제 그걸 없애려고.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른 대상에 예. 현재 딱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사생결단하는 그 방법을 내가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번, 2번, 3번, 4번, 5번 딱 적더라고. 네. 적어서 항상 가져다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실천을 했대요. 예. 하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방법이 호흡에 집중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호흡이요? 호흡에. 예, 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흡에 집중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여기 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관찰이 쉬운 사람은 코에서 이제 관찰하고. 네. 그다음 배가 우리가 숨을 쉬면 결과적으로 배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거든요. 네. 배를 또 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편한 대로 해서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네. 호흡에 좀 집중을 해라. 그러면 당신한테 좋은 친구가 될 거다. 심심하지도 않고 또 호흡에 집중하면 생각을 떨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라고 세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실천하더라고. 약도 열심히 먹고. 네. 그래가지고 많이 좋아졌고 내가 이제 한 2년간 수행한다고 병원문을 좀 닫았어요. 네. 그러고 우연히 우리 건물에 치과도 있거든요. 네. 치과 치료를 받으러 왔더라고. 한 2년 만에, 2년 정도 만에 본 것 같아요. 2년 좀 더 됐나. 봤더니만 어떻냐고, 뭐 어렵지 않으니까, 완치됐습니다. 그러더라고. 정말요? 자기 뭐 관계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잘 유지해라고, 뭐, 그렇게 한번 봤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잘 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강박증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 강박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찝찝한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 불안하고 찝찝한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까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서 나오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가장 그걸 극복하는 올바른 방법이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서 그에 따라 해야 되는데 우린 자칫하면 불안하고 찝찝하면 네. 그걸 자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생각해서 그걸 전부 악화시켜요. 네. 그래서 강박증 환자는 가장 중요한 게 좀 불안하고 찝찝하더라도 예. 그거 놔두고 자기 할 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강박증 환자는 그 강박증이란 떨치기 힘든 생각이 탁 들면 어떻게 하든 해결을 보려고 하면서 점점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 불안하고 찝찝하더라도 놔두고 마치 강박증이 없는 사람들이 하듯이 자기 필요한 일 하는 거 이런 게 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 걱정거리를 그냥 놔두고 자기 할 일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걱정거리를 완전히 해결되고 뭘 한다 이러면 병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훈련을 강조해 주셨는데 네. 왠지 이번 주 행복 처방전은 또 이와 연결돼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어떨까요? 이제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 예. 걱정거리가 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이 있으면 해결하지만 네. 그러지 않고 시간을 요한다면 걱정거리를 조금 옆에 밀쳐두고 내 할 일, 내한테 필요한 일 그걸 자꾸 하는 훈련을 하면 강박증인 경우 강박증도 좀 많이 좋아지고 예. 일반 사람인 경우는 강박증이 걸릴 확률도 훨씬 적어질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은 강박증 정도가 심한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인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강박증은 떨치기 힘든 생각이에요. 그래서 강박증을 잘 극복하잖아요. 예. 그러면 세상에 못할 일이 극복 못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렇군요. 생각을 그냥 탁 놓을 수 있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저희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이제 강박증을 이야기했고 네. 그전엔 또 정신병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정신이 힘들어지면은 우리가 자살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가 자살 뭐 OECD 1위국이라 하잖아요. 네. 자살 우리가 힘들면 이제 죽고 싶어져요. 네. 그래서 그 자살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예. 저희가 정신병에 대해서 이렇게 몇 시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도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 테라피에서는 불자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샵 1252로 보내주시면 전현수 박사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